안녕하세요. 약돌TV의 유주연 약사입니다. 여성들만 겪는 질병이 있는데요. 여성의 70% 이상이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그중 약 50%의 여성이 재발을 경험하는 질병입니다. 바로 지렴이죠. 지렴의 대표적 증상은 가려움, 분비물의 색 변화, 냄새, 자결감 등이 있습니다. 지렴은 다음과 같은 균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균들 중 상당수는 질내에 원래 존재하는 균들이지만 균 내 세균총의 불균형이 일어나면 과하게 수가 늘어나면서 지렴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균 내 세균총의 불균형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경우,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 등의 질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고요. 이때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우위를 점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질은 자연적으로 분비물을 만드는데요. 정상적인 분비물에는 냄새가 없습니다. 분비물의 양과 특징은 배란, 임신, 복용 약물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배란기에는 질 분비물의 양이 많아지고 점도가 높아집니다. 질의 상피에는 글리코겐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효소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산성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질내의 pH는 낮게 유지되어 병원균이 살기 힘든 환경이 조성됩니다. 질 상피의 글리코겐 농도는 에스트로겐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의 수준이 변화하면 글리코겐의 농도도 변하게 됩니다. 만약 에스트로겐의 수준이 낮아지면 글리코겐의 농도 역시 감소하여 질내의 pH가 높아지고 질은 칸디다성 지렴과 같은 기회 감염증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칸디다증의 95% 이상은 칸디다 알비칸스에 의해 발생합니다. 칸디다성 지렴은 보통 외음부가 간지럽거나 희고 걸쭉한 분비물이 나타나고 세균성 지렴이나 트리코모나스증은 악취를 동반한 분비물을 보입니다. 이 중 강한 냄새가 나는 분비물을 보이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품 목욕제, 질 세정제 또는 간혹 그냥 비누를 사용하기도 하시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질의 pH를 변화시켜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통은 칸디다성 지렴에는 질내에 삽입하는 제형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조사해보니 캐나다 약사와 의사가 추천하는 일반 의약품에는 카네스텐 질정이 1위에 랭킹되어 있었습니다. 카네스텐은 아마 유명한 제품이라 많이 아실 텐데요. 카네스텐 질정은 한 번의 사용으로 끝내는 원데이형과 6일 내내 사용하는 종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데이형은 한정당 용량이 높아 유효 성분인 클로트리마졸 성분을 500mg 함유하고 있고요. 6일 동안 사용하는 제품은 한정당 100m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6일간 내내 사용하는 게 번거로운 경우 원데이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약국에서 일하다 보니 유명한 제품이긴 하지만 카네스텐은 품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은 클리마졸 질정, 카네마졸 질정, 카로마스텐 질정 등이 있는데요. 이 약들은 카네스텐과 같은 성분인 클로트리마졸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이며 수급이 안정적인 편이라 약국에서 구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한정당 클로트리마졸을 100mg씩 함유하므로 6일간 자기 전 한 정씩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균성 지렴은 증상이 조금 다른데요. 보통 세균성 지렴은 질내 정상적인 세균총이 무너지면서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 같은 균이 과증식함으로써 발생합니다. 강한 생선 비린내를 풍기는 묽은 흰색 질 분비물 증상을 보이고요. 세균성 지렴에는 세나서트라는 질정을 추천드려요. 역시 자기 전에 한 정씩 사용하시고 8일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노베타딘 세정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같은 성분의 지노베타딘 질 좌제도 있습니다. 지노베타딘의 주요 성분인 포비돈 요오드는 쉽게 우리가 상처에 소독할 때 쓰는 빨간 약과 같은 성분입니다. 포비돈 요오드는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해줌으로써 세균성 지렴, 칸디다성 지렴, 트리코모나스 지렴의 모두 효능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체내에 삽입하는 제형들은 모두 밤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약물이 흡수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몸이 움직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 좌제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손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요. 약에 보시면 어플리케이터가 보통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어플리케이터에 질정을 끼운 후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고 편안한 상태에서 몸을 이완시킨 후 부드럽게 어플리케이터를 질 깊숙이 삽입하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어플리케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깨끗한 손으로 깊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운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해 줍니다. 칸디다증의 증상은 치료를 시작한 후 3일 이내에는 없어져야 하는데요. 불편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꼭 받아보세요. 제가 지렴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정상적인 세균총이 무너지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자주 반복되는 지렴을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여성 유산균의 복용을 추천드립니다. 여성 유산균은 질내에 정착하는 균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용을 통해 소화기관을 통과한 후 항문, 회음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질내에 정착을 합니다. 유산균은 유해균과 경쟁적으로 질 점막에 부착하여 젖산을 생성하여 질내 산도를 낮춰주고 항균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유해균의 비율을 낮춰줌으로써 지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산균은 지속적으로 드셔도 괜찮으니 자주 증상이 발생하는 분이라면 꾸준히 복용하길 권합니다. 여성 유산균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더 자세히 내용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성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지렴도 증상에 따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쓰이는 약이 달라요. 그래서 증상에 맞는 약을 구매하셔서 사용하길 바랍니다. 일반 약으로 증상 완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항생제의 복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약돌TV의 유주연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